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한 어머니, 그 중에서도 특히 효자라고 믿었던 둘째 아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챙기던 그 착한 아들이 결혼 후 단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이혼, 협박, 몰래 빼돌린 30년 적금,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외면한 채 처가 식구들과 떠난 여행까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한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살. 남편을 일찍 하늘로 떠나보내고 30년을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과연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3남매를 뒀습니다. 첫째 딸 미경이는 25에 일찍 시집가서 바쁘게 살고 있고, 막내 아들 진우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나 이제 연락도 뜸합니다. 그 사이에 끼인 둘째 아들 민수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아이입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게 민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저를 붙잡고 울던 민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엄마, 이제 내가 아빠 역할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작 17살 아이가 어른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철들었나 싶어 더 울컥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말 그대로 집안의 기둥이 되어줬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이 게임하고 놀 때 민수는 집에 와서 동생 숙제를 봐주고 저녁 설거지까지 도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도 민수가 먼저 말하더군요. 엄마, 저는 야간대학 가면서 낮에 일할게요. 진우 대학 등록금부터 챙기세요. 그렇게 민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우리 엄마 혼자 계셔서라며 거절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담석으로 수술받을 때였어요. 민수가 26살 때였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왔는지 수술 전날 밤에 병원비를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탔던 중고차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걸 팔아서까지 제 수술비를 마련했다니. 그때 저는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네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네 같은 아들 둔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러면 민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모셔야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민수는 30살이 넘어서도 결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모시는 게 먼저예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서 소개받은 여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민수가 어머니를 너무 챙긴다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면 만날 필요 없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런 민수를 보며 저는 마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제가 혼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도 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인생 먼저 생각해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 천사 같은 아들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일요일엔 같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어버이날이면 항상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용돈 봉투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33살 되던 해,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를 소개받게 됐어요. 이름이 은지라고 32살의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민수가 은지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선물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은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은지가 어때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도 자기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효자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결혼식을 올린 건 만난 지 1년 후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거든요. 결혼식 당일 은지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큰절을 올릴 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 오빠 잘 보살피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났고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어요. 민수가 그동안 모은 돈과 제가 조금 보태준 돈으로 전세를 얻었죠. 가까운 거리라서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매일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했었거든요. 늦게 퇴근해도 꼭 전화해서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런 전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조금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엄마. 요즘 신혼집 정리하느라 바빠서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라고 했을 텐데 뭔가 톤이 달랐어요. 그래도 저는 민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추석 때 터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며칠 전부터 민수가 엄마, 이번 추석에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에는 명절 이틀 전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추석인데 언제 와서 차례 준비 도와줄 거니? 그런데 민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희는 이번에 처가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처가에서? 네, 은지 부모님이 저희 보고 꼭 오라고 하셔서. 내년에는 저희 집에서 보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전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차례를 지내던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처가로 가버린다니요. 민수야, 그래도 엄마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은진의 식구들이 너무 원해서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 넘게 혼자 키워온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돌아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추석은 혼자 지냈어요. 첫째 딸 미경이는 시댁 행사로 바빴고, 막내 진우는 미국에서 연락도 없고, 혼자서 남편 밥그릇이 올라간 차례상을 차리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예전에 민수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 엄마 용돈이에요 라며 봉투에 넣어서 주곤 했어요.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엄마, 제가 번 돈으로 엄마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달째부터는 그런 용돈이 뚝 끊겼어요. 제가 먼저 말하기는 창피하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혹시 깜빡한 건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가끔 만나면 은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신혼집 꾸미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가구도 사야 하고 가전제품도 바꿔야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니들이 중요하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30년 넘게 용돈 한 번 거르지 않던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방문 횟수였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주말마다 집에 왔었어요. 토요일에는 시장 보러 같이 가고 일요일에는 교회 다녀와서 같이 점심 먹고 그런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어쩌다 와도 금방 가버려요. 예전에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해주는 밥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 은지가 기다리고 있어서요라며 서둘러 일어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며칠 전부터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와서 몇 숟가락 먹더니 배가 불러서요라며 그만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기 전에 은지랑 외식을 하고 온 거였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던 아이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먹는 것 같아서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건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민수가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 그때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픈데 혹시 시간 되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그나마 걱정하는 목소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진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근데 엄마, 저희가 지금 은지 부모님이랑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모레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바로 가볼게요.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미리 말도 안 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여행이 더 중요하니? 엄마, 이미 예약해 놓은 거라서. 정말 미안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3년을 키워온 아들이 며느리, 부모와의 여행이 아픈 엄마보다 중요하다니. 결국 저는 혼자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잠깐 들렀어요. 과일 한 봉지 들고 와서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예전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여행이 더 중요했니? 그랬더니 민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처가 어른들도 챙겨야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네 부모인데 나는 안 챙겨도 되는 거니?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수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33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던 효자 아들은 어디로 가고 며느리와 처가만 챙기는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들은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중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처럼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가 웬일인가 싶었죠.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 와라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민수가 집에 왔는데 얼굴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전처럼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뚝뚝하게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라고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가슴이 벌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니? 민수야?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치 준비해온 대사를 읊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네. 제가 계속 엄마만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은지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생기면 더 바빠질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독립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33년 동안 저를 모시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이제 독립하라고 하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니한테 뭔가 부담을 준 적이 있니?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주 오라고 조른 적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엄마. 은지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쓴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느리 은지가 뒤에서 이런 말을 부추긴 거였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야, 그럼 네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해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니? 엄마 모시겠다고, 효도하겠다고 한 말들 말이야. 엄마, 효도는 계속할 거예요. 다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하고 싶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은지도 힘들어하고. 그때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은지가 힘들어하면 엄마는 참아야 하는 거니? 33년 키워준 엄마보다 3년도 안 된 며느리가 더 중요한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지는 제 아내예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선순위라니. 33년을 키워준 엄마가 3년 사귄 여자보다 우선순위가 낫다는 말인가요? 좋아. 그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엄마도 니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제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라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창구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작년에 민수님 명의로 옮겨 놓으신 적금 말인데요. 지난주에 다 해지하셨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해지했다고요? 네. 민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고 가셨어요. 그 적금은 제가 민수를 위해 30년 넘게 모아둔 돈이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15만 원씩 넣어서 모은 돈이 2,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민수가 결혼할 때 쓰라고 민수 명의로 옮겨 놓은 거였는데 그걸 몰래 해지했다니요. 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네 명의로 해둔 적금 왜 해지했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신혼집 전세금 올리는데 써야 해서요. 전세금 올리는데.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어차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급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모은 돈을 엄마한테 말도 없이 써버리다니. 민수야, 그 돈은 네가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건데 전세금 올리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니?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은지가 지금 집이 너무 좁다고 해서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은지가 좁다고 해서요. 며느리 말 한마디에 30년 모은 엄마 돈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민수야, 그럼 엄마한테 상의라도 하지 그랬니? 갑자기 해지해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엄마, 죄송해요. 근데 급해서.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쓸 돈이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쓸 돈이라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어차피 쓸 돈이라고 하다니.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민수야, 네가 그렇게 엄마 돈을 함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잖아요. 제 명의로 된 돈을 제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33년을 키워준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그것도 제 돈을 몰래 써놓고서 말이에요. 좋아, 민수야. 엄마가 이제 알겠다. 네가 어떤 아이인지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에 동네 아는 언니한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민수네 며느리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굴어서 힘들다고 맨날 아들한테 매달려서 독립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뭐라고요? 은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며칠 전에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독립을 못한다고 이제 거리를 두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들. 다 며느리 은지가 뒤에서 부추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그런 은지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33년 키워준 엄마보다 3년 사귄 며느리의 말을 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믿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달라진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 건강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깨어났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심장이 안 좋다고 입원해야 한대.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야. 민수야,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 아, 네. 근데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저녁에 시간 나면 들러볼게요. 중요한 회의라니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회의가 더 중요하니? 엄마, 지금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꼭 저녁에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회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녁 8시쯤 민수가 병원에 왔어요. 은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은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하더니 금방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엄마, 은지가 피곤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피곤해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피곤해 한다는 이유로 그냥 가버리다니. 결국 저는 사흘 동안 병원에 혼자 있었어요. 민수는 딱 한 번 더 왔는데 그것도 15분 있다가 은지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민수가 미리 와서 집 청소도 해놓고 죽도 끓여놓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이름이 정호라고 민수와 친한 후배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괜찮다. 정우야, 고마워. 네가 물어봐 주니까. 그런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민수 형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왜? 아니, 요즘 형이 회사에서 자꾸 어머님 욕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가 말을 흐리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우야, 무슨 말인지 솔직하게 말해봐.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이 형한테 뭐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약에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 네. 그래서 형이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엄마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굴어서 아내가 싫어한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민수한테 이혼을 운운했다니. 그래서 민수가 저를 완전히 버린 거였구나. 정우야, 그럼 민수가 뭐라고 했니? 형이 아내가 더 중요하다.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이혼을 빌미로 협박을 했고, 민수는 그 협박에 넘어가서 33년 키워준 엄마를 버린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아니야, 정우야. 네가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상황을 알겠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저를 독립하라고 한 말들. 다 며느리의 이혼, 협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민수가 그 협박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어요. 33년 키워준 엄마보다 3년 사귄 며느리를 택한 거죠.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랑 조용히 대화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날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야. 꼭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결국 민수가 나왔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은지가 니한테 이혼 이야기했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네가 엄마를 버리기로 한 거니? 엄마, 버린다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은지가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야, 네가 33년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네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있지? 엄마, 그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 쓸모 없어진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의존적이에요. 이제 좀 독립하셔야 해요. 의존적이라니요. 33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꾸려가면서 누구한테 의존한 적이 있다고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니한테 뭘 의존했니?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뭘 해달라고 조른 적 있어? 그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세요. 저한테만 매달리고 정서적으로 의존한다고요. 혼자 사는 엄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게 의존하는 거라고 하다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말에 완전히 세뇌된 그냥 남남이었던 거죠. 좋아, 민수야. 이제 알겠다. 앞으로 엄마는 니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니도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극단적인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잖아. 엄마가 독립하는 거 말이야.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33년 키워온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후, 저는 정말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 살아가자.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3년 동안 아들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 없이 살아가려니 허전하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한 아이한테만 매달려 살았을까? 내 인생도 소중한데,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민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민수 씨 회사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구조조정한다고 하던데. 네, 구조조정이요? 네, 며칠 전에 민수 씨 만났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절반을 자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원수가 됐다고 해도
33년 키운 아들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뭔 상관이야. 그 아이가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칠 후 첫째 딸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것도 갑자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던데? 역시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다른 회사 알아보겠지 뭐. 엄마, 그런데 민수가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대요? 은지도 임신했는데 병원 비며 생활 비며? 엄마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엄마 필요 없다고 하더니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경아, 네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보고 독립하라고, 의존적이라고 했어. 그런 아이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니?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민수가 포기한 거야. 이제 은지하고 둘이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족끼리 해결하라고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이는 며칠 더 설득해봤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정말 예상대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풀 죽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은지가 임신했는데 합병증이 있어서 입원해야 한대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엄마, 도와주세요. 정말 뻔한 수순이었어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엄마 찾는 거죠. 민수야,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보고 독립하라고, 의존적이라고 했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 아내는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도움받는 거 싫어하지 않아? 은지도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엄마보다 아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아내한테 의지해. 엄마, 제발요. 정말 막막해요. 그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네가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없는 셈 치고 살아가라. 엄마,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네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은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은지는 배가 불러 있었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은지가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안쓰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마음이 이미 돌아서 있었거든요. 일어나.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수 오빠를 어머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은지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은지야, 네가 지금 사과하는 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만약에 민수가 다른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또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그럼 네가 민수한테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뉘우치니?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뭐야? 사실이잖아. 네가 민수한테 시어머니 버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은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민수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뭐야? 그래서 네가 33년 키워준 엄마를 버린 거잖아.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제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온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낼게. 네, 어머님.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니들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안에 친정이 있잖아. 거기서 도움받아. 은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니들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2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가끔 미경이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도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졌다고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원수가 됐다고 해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그 아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 제가 무너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민수는 또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지는 또 저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정을 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민수한테 줄 생각도 없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부 절차를 마쳤어요. 집을 제외하고 모든 예금과 적금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전혀 후회 안 해요. 이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기부 증서를 보니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민수가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줄 게 없으니까 아예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33년 동안 오직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다라고 마음을 다잡아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인 것 같아요.